황색 전멸이 있었죠. 교차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사실 이제 횡단보도를 지나서 비보호는 허용되는 도로였어요. 그런데 이제 화물차 급하게 간다고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에 황색 실선이 있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좌회전을 하다가 마주오던 직진하던 자전거를 친 거죠. 영상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충격 이후에 자전거 운전자 경추, 그러니까 목뼈를 크게 다쳤고 흉추까지 손상이 있어서 경추 쪽에 신경 손상으로 전치 12주. 다행히 치료가 잘 돼서 추후에 이제 마비는 면했지만 큰 부상을 입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고 이제 명백하게 중앙선 침범이 되는 거죠. 사실은 비보호 좌회전은 12대 중대과실이 아닌데 이 사고의 경우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에 가기 전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거기 때문에 12대 중대과실로 형사 입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업무상 과실치상이 적용되면서 또 하나가 제2항 단서 제2호가 들어가는데 제2항 단서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12대 중대과실입니다. 신호위반, 제한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무 위반 등등 12가지 이제 중대과실이 들어가 있는데 중앙선 침범이 이 사고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소가 제기됐고요. 재판으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교통사고 전문 이규루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그래서 이 사건을 진행을 했는데요. 공소가 제기되면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된 운전자는 형사 합의가 절실을 했는데요. 다행히 피보험자로서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다들 아시다시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형사 입건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변호사 비용, 그다음에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나오죠. 그리고 벌금 이것들을 이제 보장해주는 보험인데 피해자가 12대 중대과실로 전치 12주가 나와서 그 12주에 해당되는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8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우리나라 운전자 보험의 맹점인데 이 사고가 만일 12대 중대과실이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 가령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서로 신호위반이나 이런 게 없이 부딪혀서 중상해를 입었는데 그러면 이제 형사합의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12대 중대과실은 일반 교통사고로 형사합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보장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12대 중대과실이기 때문에 진단 주수에 따라서 형사합의금이 지원되는데요. 피해자가 1급부터 3급에 해당되는 중상해를 입었다고 하면 2억 원까지 지급됩니다. 조금 이상하죠. 가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는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서만. 근데 가해자가 신호위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그의 거의 2배가 훨씬 넘어가는 2억 원까지 지불해주는 이상한 형태의 보상 내용이 있는 거죠. 아무튼 형사합의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형사합의를 한다는 건 8보 능선을 넘는 겁니다. 이제 거의 합의를 할 경우에는 구속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형자료라는 걸 준비하는데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외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처벌 불원서, 그리고 당연히 작성되어야 할 가해 운전자의 반성문이나 여러 주변 지인들, 친구로부터 받는, 가족들로부터 받는 탄원서 등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또 그것들이 잘 정리된 변호인 의견서가 첨부됨으로써 이 사건은 구속을 피하고 금고의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가 된 건데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대부분 형사합의를 한다고 하면 구속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너무 운전자의 과실이 크고 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너무 크고 돌아가셨다든지 크게 다쳐서 중상해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이런 것들이 온 경우에 그런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위험이 있죠. 합의를 했다라는 건 용서를 받았다는 이제 법적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보다 보니 이제 집행유예, 어떤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고 어떤 경우 이제 벌금이 나오냐, 과연 이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보면 물론 판사님의 성향도 있겠지만 보통 운전자의 어떤 전과, 살아온 궤적, 그리고 피해자의 잘못의 정도, 물론 피해자가 있지만 이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 벌금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예전에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사망사건이었는데 야밤에 비가 오는 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형사 입건 됐죠. 사망사고니까 운전자 벌금으로 약식기소로 종결됐어요. 심지어 재판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제
구속이 되진 않았지만 집행유예까지 올라온, 집행유예가 아무래도 이제 벌금보다 더 중한 형이니까요. 이 경우 역시 중앙선을 침범했다, 대낮에 너무 명백한 과실이 컸고 상대방 자전거 운전자는 크게 사고를 유발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좀 중한 형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기루 병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